네, 조선일보 신면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배우 고현정 씨. 드라마 PD를 욕하고 발로 걷어찼다. 이 방송사 관계자의 얘기를 이렇게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김지혜 변호사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현정 씨가 한 방송사에 지금 수목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네, 드라마 리턴에 출연 중이죠. 네. 예, 그런데 어제 밤에 이제 소속사에서 리턴에서 하차한다. 어제 밤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새벽 1시 반쯤이더라고요. 네, 그죠. 오늘 새벽 1시. 네. 그런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차하기로 한 거네요? 예, 하차하기로 결정이 된 거. 어떻게 주연 배우가 하차하면 어떻게 될지 참 저도 예,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뭐 종종 드라마에서 가끔씩 이렇게 주연 배우가 교체되는 일들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게 이제 요 담당 PD와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함께 있어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연출진과 거듭 의견 차가 있어서 더 이상 촬영을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게 이 한 사람 문제라면 그 한 사람이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하차 통보를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리턴이란 드라마가 변호사 역할을 맡은 고현정 씨가 주연이고 또 처음에 드라마 홍보를 할 때 고현정 씨를 정말 정면에 내세워서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막상 드라마가 시작되고 나서 보니까 사실 고현정 씨보다는 나머지 그 조연들, 악역들 특히 에게 굉장히 지금 시선이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출연 분량도 그 악역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악벤져스 이런 명칭까지 붙여주면서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출연 분량이나 아니면 시나리오 문제 때문에 고현정 씨가 조금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제 결국은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추측이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조연 쪽으로 많이 분량이 가고 관심을 가지면 주연이 빠져도 크게 드라마는 문제 없나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고현정 씨가 출연한다고 해서 굉장히 홍보가 됐었고, 근데 이제 좀 잘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신문 같은 경우는 폭행설이라고 얘기를 했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SBS 관계자의 말을 들어서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그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거는 뭐 아무리 이견이 있더라도 폭행 여부가 사실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양쪽의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SBS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그 말을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고요. 일단 고현정 씨 측에서는 이제 드라마에 하차한다. 그리고 연출진과 배우 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은 이 폭행 여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말을 아끼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요,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리꾼들 반응도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좀 저희가 누리꾼들 반응도 살펴봤는데요. 네, 이러네요. 뭐 최선이냐. 근데 또 좀 고현정 씨가 비판하는 기사가 많다 보니까 또 좀 안타까워하는 사연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속사정은 우리가 좀 제대로 알기가 정확히 어렵다. 알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 실제로 이제 폭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혹은 실제 있었는지 이런 여부도 밝혀진 바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리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현정 씨를 정면에 내세운 그런 드라마 홍보가 있었고, 근데 그 후에 실제로 드라마를 본 시청자들이 약간 이제 분량에 좀 문제가 있어, 스토리가 굉장히 주인공 위주가 아니라 이제 다른 조연들 위주로 이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죠, 갈등이 불거질만 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지배적이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제 본인이 드라마를 주연으로 맡았으면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렇게 주연 배우가 중간에 하차를 해서 바뀐 경우에 그 드라마는 또 시청률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그거는 평균적으로 뭐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 각 드라마 할 때마다 얘기 빼놓지 않은 우리 김근희 교수님. 과거에도 이렇게 드라마 주연 교체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명성황후 드라마 때 그때 후반부에는 이미연 씨가 하다가 이미연 씨 역할을 후반부에 가서 최명기 씨로 바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교체됐다기보다는 명성황후의 일대기를 그린 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젊어서의 명성황후하고 이제 중년 이후의 명성황후를 연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전달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이번처럼 드라마 도중에
제작진하고 특히 PD하고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논란이 되고 그 결과로 만약에 하차하게 된다면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도 저 드라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보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 일단 불편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네. 좋아해서 애청했던 드라마의 주인공하고 PD가 싸웠다? 그래서 주인공이 그만두었다라고 생각하면 드라마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SBS 측 얘기를 하면서 고현정 씨를 계속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고 전하고 있고요. 또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박민혁 차장 예전에 고현정 씨는 좀 취재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없어요. 네, 그런 안 하시네요. 주로 정치부에 이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고현정 씨도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번에는 좀 폭행설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과거 뭐 최근에 기사 보면 리턴을 시작할 때 이렇게 스태프들 패딩 선물도 나눠주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네. 많이 스태프들 챙긴다는 얘기들도 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저 위에 까만 게 패딩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와. 촬영이 춥기 때문에 150명분 스태프들에 대한 패딩을 다 준비를 하고 보이고 있는 이제 그 나름의 쇼핑백에 들어가 있는 화장품까지 해갖고 모든 부분들을 되게 세심하게 배려했다 그래요. 예전에 그러니까 선덕여왕 드라마 할 때도 무슨 게임기 선물했다고 그러니까 닌텐도 네. 게임기를 선물했다 그러는데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현정 선물에 씨가 약해지십니까? 이번에 리턴을 촬영하면서 받은 출연료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해당 출연료가 6천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출연료가 많고 적음에 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 씀씀. 본인도 되게 오랜만에 복귀하는 드라마고 그만큼 애정이 있었던 건데 그렇게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에게 여러 가지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드라마가 잘 가지 않게 돼서 어떤 원인 제공에 대한 빌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제 밤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하나만 네. 제가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주연 배우가 하차하면은 대타 변호사 역할 있어야 되잖아요. 드라마 천만 다행인 게 네. 평창 동계올림픽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사실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방송이 일단은 한 해 두 해가 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그렇군요. 기간 동안 대체되는 주연을 구하게 될 거고요. 지금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물이 배우 김혜수 씨 등등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든 드라마는 또 32회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분명히 또 좋은 배우들을 섭외할 것 같습니다. 대타로 하는 배우는 기분 나쁘겠는데요? 근데 그 대타도 지금 아마 아직 구할 정신이 없을 거라고 제가 또 그 연애 관련 뉴스를 취재하는 기자에게 그런 얘기도 전해드렸습니다. 양쪽 의견을 같이 들어봐야 되니까 저희가 좀 양쪽 입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요, 북한의 응원단도 왔었습니다. 북한의 응원단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시 그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얼만큼 준비하셨어요? 북쪽 선수단만 응원하시나요? 남쪽에서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죠. 경기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어떤 응원 좀 보여주실 거예요? 활기 있고 강력 있는 응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감 한 말씀만 좀 하시죠. 준비하신 말씀 한 말씀만 좀. 네. 자, 우리 다 같이 힘합쳐서 이번 경기대회 잘합시다. 김재 변호사,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예술단보다 오히려 언론 이렇게 마이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굉장히 분위기도 밝고 경쾌한 네. 스타일이죠. 그래서 229명인데요. 어제 오전 한 9시 반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주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를 이제 통과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무슨 악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짊어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출입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떤 응원을 준비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할지 다 얘기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네. 라고 하면서 좀 정말 좀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반응을 좀 보였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그냥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좀 기계적인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파주 도라산에서부터 이제 평창까지 이제 가는 와중에 가평휴게소에 들렀다고 해요. 네. 이제 가평휴게소에 이제 딱 멈추자마자 이제 우르르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죠. 네. 빨간색, 그러니까 버건디색 코트와 그다음에 털모자 이런 것들 전부 장착하고 있는데 우르르 나와서 다 함께 이제 그 휴게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다고 하는데 예,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시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처음에는 네. 뭔가 싶다가 나중에 이제 북한 응원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들 뭐 사진 찍고 좀 네.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는 그 인제 스피디움 네. 머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제 스피디움 내에서 사실 저녁에 이제 우리 정부가 마련한 어떤 그런 환영 만찬회도 함께 열었다고 합니다. 네. 보면 코트가 이뻐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남성도 근데 좀 신기해요. 왜냐면 네. 저희 남한 사람들은 이제 저렇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을 사실 네. 조금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유니폼 입잖아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패딩 쫙 같이 맞춰 입고 그러지 아, 않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니폼을 그렇죠. 하면 그렇게 되겠군요. 될것 같은데. 네. 저는요. 무대 네. 갈 때 항상 저런 유니폼을 입고 다닌다고. 네, 네. 아, 모든 외국에서도 예를 들면 뭐 북한 식당 같은 경우도 그 네. 일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행렬로 안 가고 종렬로 가고 아. 그것도 한 1열로 가든 2열로도 가고 옷도 항상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저게 좀 하나의 문화가 있는 거죠. 하나 문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기자도 옷을 비슷하게 맞춰 아, 입고 그래요? 왔다는 못 봤어요. 네. 보도를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 네, 기억이 나네요. 근데 사실 저 궁금한 것이 보통 남한에 가면 한국에 가면 언론들 조심하라고 얘기를 들었다고는 하는데 어제 보면은요 보시면 압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답하는데 그런 좀 지침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침을 분명히 줬을 거고요. 응원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했던 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유 김계식 교수님한테 네.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질문을 드렸어요. 대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언론이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고요. 예술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나라 안에서만 했던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남쪽에 내려갔을 때 언론이나 카메라가 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예술단과 응원단은 조금 바깥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다르겠죠. 익숙함에서 좀 다를 겁니다. 오히려 저 북한의 20대도 참 당당하고 발달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또 하나 응원단 얘기를 저희가 해봤는데 예술단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어제 저희가 무슨 연주를 할지가 정말 궁금했었는데 네, 결론이 나왔네요. 자, 노래 준비됐나요? 네, 현성월의 북한 예술단은요. 자, 이선희 씨의 제2에게를 부릅니다. 제 기억에요. 이 제2에게 84년 MBC 강변가요제 대상곡이었어요. 그렇게 벌써 오래됐네요. 네. 보면은 제2에게네요. 네, 북예술단이 어제 오전은 이제 시설 점검을 한 것 같고요. 한 9시 반부터 11시 40분까지 시설 점검 비슷하게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강릉 아트센터에서 점심을 안 먹고 다시 배로 만경봉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오구 가구 왕복 한 2시간 거리인데 돌아와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강릉 아트센터를 가서 본격적인 리허설을 했죠. 1시간 반 공연인데 몇 차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음악 소리가 들리잖아요. 듣다 보니까 저 이선희 씨의 제2에게가 나오고 네. 우리나라 가곡하고 주로 클래식을 많이 연주했다고 하고요. 준비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 명곡하고 우리 가요도 상당수 된다. 근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저 제2에게가 코드가 굉장히 쉬운 코드라서 그래서 저걸 그게 하나 있고요. 그때 네. 우리 돌직구에서 이제 이남희 차장 노사연 씨의 만남 이야기했고, 네. 저도 우리 한국 노래 중에서 부담이 없는 노래 선택할 것이라 했는데 제2에게를 맞추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2에게 가사도 보면 제2 난 너를 못 잊어 난 너를 사랑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사랑이라고 하는 보편적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가사이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인데 네. 제2에게 이니셜이면 이게 정은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충분할 수 있죠. 문재인일 제이일 수도 수 있어요, 있어요. 문재인도 되고 제2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들어가는 제2와 근데 지금 살짝히 말씀을 또 바꾸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생각 못 하셨죠? 저는 예, 김정은만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북한 노래 중에 우리 국내에 가장 익숙한 노래 중에 하나가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에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인데 심장에 남는 사람이 우리가 듣기는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거지만 북한에서 수령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저는 그런 이중적 의미를 분명히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은 결국은 안 됐어요. 근데 조금 더 요즘의 그런 케이팝 같은 노래도 같이 좀 섞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선곡은 1980년대 노래였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요. 평창 이 공연, 북한 예술단의 공연은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추첨, 네. 당첨된 사람만 볼 수 있는데 김지혜 변호사와 김병민 박사 두 사람 다 모두 도전했다가 어제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김지혜 변호사 아니 그 표가 지금 뭐 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예, 정말로 이제 뭐 그 친지들이나 아니면은 뭐 직계 가족들한테 선물하고 싶다 뭐 이런 사연을 올리면서 저도 주변에서 많이 요청 받았어요. 네. 아, 정치부 차장이니까. 그래서 표 못 구합니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격도 같이 올리고요. 저는 네. 얼마에 사고 싶어요. 그래서 네. 20만 원 사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구구절절한 사연을 밑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아. 저 한 달에 2만 원씩 모은 용돈 10개월 모은 20만 원을 네. 이 표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80분 찾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혹은 이 호가가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동반 1인까지 포함된 그 티켓 100만 원에 구매하겠다.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이 티켓 양도를 금지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표를 구하는 그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100만 원에 뭐 팔겠습니다. 이런 식의 글도 올라오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표를 이렇게 그 티켓과 이렇게 교환해주는 그때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은 확실한데 네. 공연장에 입장할 때도 그럼 신분증 검사를 하느냐?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검사를 안 한다고 한다면은 그 티켓 교환하는 그 앞에서 이렇게 안표를 주고받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의유를 할 것인가 이거 좀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입장 시에도 신분증 확인한다. 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네. 저렇게 이제 입장 시에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강릉 아트센터 측에서는 이미 현장에서 좀 입장할 때 확인하는 건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네. 서울 국립극장에서 11일 공연이죠. 그때는 이제 매표소에서 표를 받은 다음에 입장할 때까지 그 사이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때 이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할 때도 다시 신분증을 확인하겠다. 그래서 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신원을 받아서 대조까지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네. 당첨자 티켓을 직계 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좀 해달라.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또 직계 가족이라 하면 또 이해가 갈 법도 그럼 하고. 가족증명서하고 주민등본 해서 저게 저런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부모님에게 좀 표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샀던 그 젊은 층들 입장에서 뭐 할아버지 할머님 그렇죠. 뭐 그러니까 하려고. 두 분이 네.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보내드리거나 네. 할아버지 할머님이 같이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오늘 공연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라면은 이번 주 일요일에 있는 서울 공연에서는 저 정도도 좀 허용하는 부분들 얼마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정부에서 좀 더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